안녕하세요. 으뜸부동산의 박희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양도소득세 세법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주 놓치는 사례를 갖고 와봤으니 같이 한번 보시죠. 1번 사례입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는 내용인데요. 주로 오피스텔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오피스텔을 취득했는데 A주택을 취득하고 B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B오피스텔은 전입신고도 제한한 상태고 임대 여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해왔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했을 때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 경우는 주택이 아니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양도세가 나오게 된 사례입니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임을 확인하고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비교를 해가지고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실 그리고 임차인을 만나가지고 진술도 확보한 상태에서 과세를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은 주택의 경우에는 공부상이 아닌 사실상 주거용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매매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양도 당시에는 업무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번 사례입니다. 주민등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가족이라면 별도 세대로 볼 수 없는 사례인데요. 가족 간에 제일 자주 발생하는 사례인데요. A아파트와 B아파트를 취득하고 B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1세대 2주택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자녀를 세대 분리한다면은 1세대 1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인 줄 알고 양도를 하고 나서 다시 합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별도의 세제로 보지 않았는데요. 해당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집으로 옮겼으며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다시 자녀 세대와 합가를 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세대 분리 이후에도 자녀가 지속적으로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왔다는 사실과 다시 합가한 사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자녀가 친척집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통해서 주소만 옮겼을 뿐이지 실질적인 생활은 부모랑 같이 한 케이스로 봐가지고 1세대 2주택으로 과세를 진행하였습니다. 30세 미만의 자녀가 1세대로 인정받으려면 두 개 중에 하나의 요건을 챙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30세 미만의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두 번째로는 자녀가 12개월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중위소득 40% 이상의 금액을 벌고 있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40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40%를 적용하면 약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녀가 무조건 월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월 100만원 금액은 넘어야지만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이런 증빙 제출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신데요. 예를 들면은 택배, 전화기록, 그리고 차량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파트 차량 출입 내역 같은 게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증빙 없는 공사비나 집기 비품처럼 해당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를 차감시켜 주는데요. 이 필요경비에 자본적 지출은 차감이 되나 수익적 지출은 차감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 보면은 어떤 게 자본적 지출이고 어떤 게 수익적 지출이니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아래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영수증을 갖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샤시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같은 거는 영수증 챙겨 놓으시면 인테리어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시지만 벽지, 장판, 싱크대 같은 요런 거는 인정받기 어려우니 잘 참고하셔서 영수증 준비하시면은 양도소득세에 도움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 공제할 수 없는 사례인데요. 주로 옛날 부동산에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한누리 씨의 경우 A 상가를 옛날에 6억 원에 분양을 받았는데 이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걱정되어 취득가액이 확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했는데요. 환산 취득가액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에다가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이 더욱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은 자료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90년대나 80년대 옛날 부동산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다 확인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자격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작용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km나 인접 시군구에 해야 되는 거리 제한 같은 게 있는데요. 그리고 직접 농사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의 경우에는 비료 구입 내역 같은 입증할 만한 자료, 영수증을 달라고 했으나 그런 게 없었고, 항공사진과 로드뷰를 봤을 때 농사가 되지 않는 모습도 체크를 하고 인근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 가지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봤을 때는 그래도 약간 주말 농장식으로 방문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이런 부분을 조사하니 잘 체크하셔가지고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자주 걸리게 되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확인해 봤습니다. 국세청에서 요런 부분 체크한다고 제가 잘 얘기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하셔가지고 본인이 양도를 할 때는 잘 대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둔산더샵 으뜸공인중개사무소의 박희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